내게 남은 너의 흔적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또 지난주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예, 잘 보내셨을 거라 믿고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따뜻해졌죠. 이제 매주마다 이제 상당히 추웠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날씨 따뜻해지고 이제 봄이 오면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가 조금은 더 어려우실 거예요. 차라리 춥거나 아예 추우면 뭐 밖에 나가실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공부가 좀 잘 되시는데, 이제 봄이 이제 오고 하면은 봄바람도 이제 쐬고 싶으시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보니까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한 70% 이상 제가 봤을 때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봄바람도 살살 불고 하면은 공부하시기가 사실 힘드실 때예요. 이제 3월, 4월, 5월, 6월. 물론 이제 여름에는 이제 더워서 이제 안 되지만 이제 시험이 임박하니까 이제 그때는 또 날씨보다는 이제 시험 때문에 또 공부가 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앞으로 남은 이제 한 몇 개월 안 남았는데요. 이 한 8개월 정도 진짜 열심히 하시면 8개월 희생하셔갖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자격증 취득하셔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업무 하시면 이러한 한 1년간의 수고나 노력은 충분히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이제 OX 문제요. 7회죠. 7회. 한번 펴보세요. 한번 펴보시고. 그래서 일단 단순히 여러분들은 이제 이 OX 문제를 이제 예습도 한번 해보시고 복습도 한번 해보실 텐데, 단순히 답을 이제 암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험 문제라는 것은 이러한 내용과 관련돼 갖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O가 X로 바뀔 수가 있고, X라는 문제가 O라는 지문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지, 그냥 단순히 이럴 때는 O고 이럴 때는 X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전 시험에 나오면 답안 찾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가등기는 순위 확정의 효력을 가지며 물권 변동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이 문제는 이제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지금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에 보시면 순위 확정의 효력, 우리가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을 갖는다 그랬죠. 우리가 순위 확정의 효력을 갖는 등기는 우리가 본등기라고 하는 종국등기 효력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죠. 순위 보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 순위 확정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다만 물권 변동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이건 맞는 지문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 갖고 가등기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로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틀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장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페이지 228페이지 양가로 1번 이렇게 표시 체크해 놓으시고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개의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으로부터 관할의 지정을 받은 등기소만이 관할권을 갖는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 등기와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 관할권은 어디에 있죠? 그 건물이나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즉 목적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 그죠?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할의 위임, 관할의 지정, 관할의 전속 뭐 이러한 원칙적인 관할과 달리 이렇게 다른 부분인데, 이 경우는 관할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등기소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239페이지 양가로 2번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요. 교재에서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구분건물 등기부 등초본 발급 열람의 경우에는 일동 건물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1등기 용지로 본다. 맞는 지문인가요?
우리가 그 등기부의 구성은 여러분들 일단 표제부로 구성되죠, 그죠? 직접으로는 표제부, 그 다음에 권리에 관련된 갑구, 소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부라는 등기용지에 기재가 되는데, 다만 우리가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1등기 용지로 보는 것이 일동 건물의 표제부, 그 다음에 각 구분 건물, 즉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를 1등기 용지로 본다라는 특칙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아파트의 그 등기부를 빼보시면, 발급 받아보시면 일동 건물의 표제부, 전유 부분, 여러분들 201호면 201호 부분의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 이렇게 아마 발급된 것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빠졌죠, 하나가. 그래서 일동 건물의 표제부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빠졌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교과서 페이지로는 244페이지 동글뱅이 2번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5번 보시면, 아니 여기는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대지권의 종류, 비율 등과 같은 대지권의 표시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기재된다. 맞나요? 여러분 뭐 X로 되어 있으니까 틀리죠, 그죠? 틀린데 왜 틀리는 걸 아셔야 되죠. 우리가 이 집합 건물의 그 표시와 관련돼 갖고 일단 일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어떤 부분이 기재가 되죠? 일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일동 건물의 표시와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기재가 되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그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란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때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등은 전유 부분 표제부, 대지권 표시란에 기재가 되겠죠, 그죠?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동 건물의 표제부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고 전유 부분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은 기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일동 건물의 표제부에 기재가 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은 별도의 표제부에 기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245페이지 양가로 5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합필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부에 폐쇄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 폐쇄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폐쇄되는 등기부는 을지의 등기부이다. 갑지를 여러분은 을지에 합병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게 어떤 것이죠? 살아남는 등기부가 갑지를 갖다가 을지에 합병했으니까 토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실까요? 여기가 이제 토지가 갑지잖아요, 그죠? 갑지니까 이 갑지와 관련된 등기부가 있겠죠, 그죠? 등기부가. 그 다음에 을지요. 이 지자는 이제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갑이라는 토지와 을이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와, 그래서 갑지에도 등기부가 있을 테고 을지에도 등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갑지를 을지에 합하면요,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면 어떤 게 소멸하죠? 갑지라는 등기는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갑지가 을지에 가버리니까 이렇게 이 전체는 어떤 게 되죠? 을지라는 게 되죠. 그러면 종전에 존재했던 이 갑지와 관련된 등기부는 폐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살아남는 것은 이 을지의 등기부만 살아남기 때문에 갑지의 등기부는 폐쇄가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폐쇄되는 등기용지는 갑지를 을지에 합병했기 때문에 갑지고, 만약에 반대로요, 을지를 갑지에 합병하면요, 을지의 등기용지가 폐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등기법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252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252페이지. 그 다음에 그 6번째 보시면,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 및 부속 서류와 신청서 및 부속 서류 모두 등기소 밖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 등기부의 반출과 관련돼 갖고는 등기부와 부속 서류와 그다음에 신청서와 그 부속 서류 두 가지로 나누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와 부속 서류는 중요한 그 권리 관계와 관련된 공적 문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신청서 및 그 부속 서류는 다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다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모두 등기소 밖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신청서 및 부속 서류죠, 그죠? 근데 등기부 및 부속 서류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반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페이지 257페이지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7번, 7번째 보시면 등기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 열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가요? 여러분들 이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발급 열람, 그 다음에 이 등기부 그 이동 금지요, 그죠? 반출 금지라는 그 내용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등기부와 부속 서류, 그 다음에 신청서와 부속 서류 두 가지로 나누시면 여러분들 혼동이 없으세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별도로 보지 않으시니까 이제 혼동스러운 건데 여기서는 뭐예요? 등기부와 부속 서류가 아니고 신청서와 부속 서류죠. 우리가 신청서와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만 가능하다 했죠. 열람만. 따라서 여기서는 발급이라 돼 있으니까 발급은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이해관계인이 신청서 및 기타 부속 서류는 열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페이지 258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문제 보실까요?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이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이다. 일단 뭐 틀리긴 틀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디 부분이 틀렸는지를 잘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그 임대차 기간이 다 종료된 후에 그 임차권자가 다른 데로 집을 사서 이사를 이제 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그 임대 보증금을 안 내주니까 못 나가죠, 그죠? 근데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임차 건물에 내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점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요. 전입도 딴 데로 갈 테고 내가 점유하고 있지도 않죠. 대항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